자, 그러면 첫 번째 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자, 경제 모형과 경제 정책의 분석에서 ISLM 모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생략하고요.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단 재화시장의 균형. 재화시장의 균형에서 도출된 게 바로 IS 곡선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의의를 한번 보죠. IS 곡선이 뭔지. 재화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조합이다. 그럼 여기서 이자율과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개의 변수를 상수로 놓고 자, 이자율은 여기 Y축에 국민소득은 X축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균형을 이루는 선을 쭉 연결해서 그거를 IS 곡선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를 보세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IS 곡선이 완만해서 수평이 된다. 그 다음에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IS 곡선은 급경사가 된다. 이게 완만하다. 수평이냐 아니면 수직이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정책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 정도로 가볍게 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균형식을 보는데 y 이꼴 이거 c 플러스 i 플러스 g 여기다가 뭐 nx 있는데 그건 우리가 폐쇄 경제를 가정했기 때문에 빼고 지금 세 개의 변수만 가지고 국민소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c라고 하는 건 컨섬션이에요. 소비. y는 소득. 그 다음에 t는 텍스 조세고요. 그 다음에 i는 인베스먼트 투자고요. r은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자율이고요. 그 다음에 g는 가버먼트 익스펜디처 정부 지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지출 국민소득이거든요. 지출 국민소득은 이거 y꼴 자, 이거 뭐야? 전체 국민소득은 만약에 폐쇄경제, 무역을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국민소득은 소비하고 그 다음에 자, 민간에 투자하고 정부 지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체 우리 국민경제라고 보는데 국민경제는 주입되는 부분과 누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국민경제 안에 자원을 투입하는 부분과 이게 누출되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이걸 보면 자원이 그 주입되는 측면은 뭐냐면 전체로 봤을 때 I하고 그 다음에 G가 주입되는 부분이고요. 누출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그 저축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부 지출하고 세금은 외생 변수라고 해서 이걸 빼고 얘네 둘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재화, 생산물 요걸 쭉 연결한 선이 IS 곡선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국민경제에서 주입과 누출의 균형을 이루는 측면은 이렇게 두 개 저축과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저축과 투자가 그러니까 이자율과 그 국민소득의 평면에서 균형을 이루는 점을 궤적을 쭉 연결하면 IS 곡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소득과의 관계를 한번 보죠. IS 곡선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가 그냥 하는 말씀만 하세요. 우리가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자, IS 곡선은 기본적으로 우하향 곡선이에요.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IS 곡선은 우하향이다. 이게 수평일 수도 있고 수직일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는데 그건 극단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 IS 곡선은 우하향 곡선이에요. 이렇게 우하향으로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때 자, Y하고 R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로부터 기울기가 음인 IS 곡선이 그려진다. 기울기가 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하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Y하고 R의 관계에서 국민소득과 이자율 관계에서 음으로 이렇게 뚝 떨어진다는 거죠. 우하향으로 떨어진다. 그 다음에 자, YG로부터 G의 증가는 Y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요. Y-T로부터 T의 증가는 Y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IS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자, 이거 어려운 표현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IS 곡선이 우하향하는 상태에서 외생 변수는 G하고 T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때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잖아요. 정부 지출이 늘어나잖아요. 정부가 막 재정을 막 풀어가지고 막 경기 부양을 하고 막 지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이자율 수준에서 어떻게 돼요? 국민소득이 늘어나요. 동일한 이자율 수준에서 국민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G가 이렇게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세금의 경우에는 반대로 움직여요. 세금의 경우에 세금을 중과세하잖아요. 정부가 증세 정책을 피잖아요. 그러면 국민경제 위축돼요. 그래서 같은 이자율 수준에서 어떻게 돼요? 국민소득이 줄어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게 뭐다? T가 증가할 때, 세금이 증가할 때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세금이 증가하면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딱 두 개 변수밖에 없어요. 자,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그 평면에서 IS 곡선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음의 기울기로 그려집니다. 이때 자 우리가 G를 보세요. G가 증가하면 곡선이 어떻게 된다?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동한다. G가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 왼쪽으로 이동한다. 정부 지출이 감소하면. 그 다음에 T는요. T는 반대로 움직여요. T가 그 세금이요. 텍스예요. 텍스가 증가하면 왼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텍스가 감소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시정책의 효과까지 보는데 확대 재정 정책, 즉 확대 재정 정책이라는 게 뭐죠? 지출은 많이 하고 세금은 덜 걷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정부가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굉장히 침체됐다고 생각하면 정부는 지출을 늘려요. 지출을 늘리면서 세금은 조금만 걷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은 줄인다고. 세금을 이렇게 줄이는 정책을 하는데 그러면 뭐야? 세금은 조금만 걷고 돈을 많이 쓰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적자 재정이라고 그래. 적자가 되는 거예요. 적자 재정이 되는 거고 적자 재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재정 확대 정책이다. 확대 재정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확대 재정이라고 그래요. 확대 재정이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출을 늘리면 오른쪽으로 가죠. 세금을 줄여도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IS 곡선이. 그래서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긴축 재정 정책은 세금은 많이 걷고 세율은 인상해서 많이 걷고 정부 지출은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은 줄이고 세금은 많이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돈은 많이 걷고 조금만 쓰니까 흑자 재정이 되는 거예요. 흑자 재정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걸 긴축 재정 정책, 재정 긴축책이라고 한다고요. 긴축 재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긴축 재정을 하게 되면 지출은 줄이니까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가고 세금은 늘리니까 또 왼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든 왼쪽으로 가요. 그래서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자 보세요. IS 곡선을 이동시켜서 국민소득을 조절하는 방법 또는 경기를 조절하는 방법은 자 확대 재정 정책은 언제 쓰는 거예요? 요거는 경기가 불황일 때. 경기가 불황일 때는 정부가 재정을 팽창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지출을 많이 하고 세금은 덜 걷어. 그래서 정부가 막 공공사업도 일으키고 그리고 세금은 감세 정책을 취해요. 그러면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요.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서 같은 이자율 수준에서 국민소득이 늘어요. 자, 그 다음에 정부가 너무 경기가 과열이라고 생각하면 이번에 긴축재정 정책을 써요. 흑자 재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출은 줄이고 세금은 늘려요. 세금을 증세 정책을 하고 지출은 줄인단 말이죠. 그러면 IS 곡선이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서 어떻게 돼요? 같은 이자율 수준에서 국민소득이 줄어요. 자,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IS의 균형식은 이겁니다. 근데 균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균형식은 이건데, 자, 확대 재정 정책, 긴축 재정 정책이 중요해요. 확대 재정 정책은 세금은 줄이고 지출은 늘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긴축 재정 정책은 세금은 늘려서 증세 정책하고 지출은 줄여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흑자 재정이 되는데 요 긴축 재정 정책을 취하면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더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IS LM 곡선에서 먼저 IS 곡선의 경우에 자 도출과 이용 자 이동을 보면 IS 곡선은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평면에서 우하향 곡선이에요. 우하향인데 자 만약에 만약에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 전에 G0에서 G1으로 지출을 늘리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야. 오른쪽으로. 근데 반대로 세금을 T0에서 T1으로 세금을 늘리잖아요. 그럼 왼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야? 자, IS 곡선의 경우에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오른쪽으로, 정부 지출이 감소하면 왼쪽으로, 그 다음에 세금을 증세하면 왼쪽으로, 세금을 감세하면 오른쪽으로 간다. 이거를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확대 재정 정책을 한번 보세요. 아직까지 LM 곡선 안 했는데 LM 곡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LM 곡선이 수평일 수도 있고 수직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상향으로 봐요. LM 곡선이라고 하는 화폐시장의 균형선이 우상향으로 봐요. 그런데 IS 곡선은 우하향이라고 그랬잖아요. IS 곡선은 우하향인데 그런데 일정한 수준에서 LM 곡선하고 IS 곡선이 균형 수준에서 국민소득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결정돼요. 국민소득이 Y' 스타로 이렇게 결정돼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평면에서. 자, 그런데 이 상황이 너무 경기가 침체야. 이렇게 생각하면 정부가 지출을 늘려요.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재정을 팽창시킨다고 확대 재정 정책을 취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감세하게 되면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동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국민소득이 늘어난다. 그런 얘기죠. 늘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국민소득이 어쨌든 이렇게 늘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IS 곡선을 늘리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돼요? 세금을,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쓴다. 보통. 그 다음에 세금을 감세해도 돼요. 세금을 감세해도. 자, 어쨌든 이런 내용을 우리 확대 재정 정책의 효과를 봤습니다. 확대 재정 정책의 효과는 국민소득을 늘리고 이자율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이렇게 됐다 하는 거 알아놓고요. 자, 그래서 IS 곡선은 이렇게 재화시장의 균형점이다.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의미한다. 균형점을 얘기한다 하는 거 알아놓고요.